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진수 재건축 포커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부담금, 그러니까 소위 초과이익을 얼마나 정부에게 내야 되는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요즘 특히 세금 문제, 증세 문제가 좀 심각해서 너무나 이거 과세, 너무 증세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 주민들은 입주했을 때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을 재건축으로 보고 2006년도 5월 24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공표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이 폭락했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외곽지역은 심지어 3분의 1 토막 나버리는 이렇게 고용불안,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계속 경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단지는 한시적으로 또 면제를 하다가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었죠. 2018년 신문 8억이니 뭐 4억 이상, 6억 6천, 뭐 8억 4천 이 정도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게 대표적으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송파의 잠실 주공 5단지, 서초구의 반포 3주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최소한 4억에서 뭐 8억, 글쎄요, 그거는 8억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5억 원 내외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입주했는데 여러분 5억 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입주를 못하고 팔든가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또 해야 되겠죠. 은행 대출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이게 걱정되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제도, 과연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지금 주택시장은 지역시장입니다. 특정 지역, 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볼펜이나 이런 거 휴대폰처럼 뭐 그냥 어디 다른 지역, 잘 안 팔리는 지역에서 갖다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비이동성입니다. unmovable. 따라서 고정성,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이게 주택시장은 지역시장일 뿐이 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은 지금 주택 보급률은 뭐 통계는 뭐 98%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90%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보유율은 평균은 약 60%가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 지역은 서울시 통계가 뭐 55, 56 이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 내외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실률이라고 있습니다. 공실률. 적어도 선진국들의 공실률을 대개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택보급률이 110%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서울 지역은 약 20%의 주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택 공급 방법은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때문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제서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원도심에 주택 공급 방안을 연구해라.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도심의 대규모의 특히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이 젊은 층, 그 다음에 특히 집이 없는 영세민들,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공공주택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합니다. 저는 이거 20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계속 규제만 했어요. 용적률 규제,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팔려는 공급자는 아니 자기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나 또 양도소득세 또 내야 될 걸 이걸 여기다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조세 정책을 하게 되면 실패하거든요.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공급을 늘려줌으로써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시장 기능이 작동되는 그런 기본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는데 무조건 오히려 공급도 규제하는 형식의 정책을 쓰면서 오히려 세금을 취득세나 또 양도소득세 그리고 특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을 더 증세를 하니 이게 결국은 주택가격 폭등의 저는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의 주택 공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증세한 거. 이게 국민들이 행복하겠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라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걸 또 많이 세금을 내니 이게 행복하겠냐고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부담금 제도란 건 뭐냐? 재건축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부담금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과이익이 그럼 뭐냐? 그죠? 초과이익이 있을 때 재건축 부담금을 낸다고 그랬죠?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제 정의를 보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그러한 주택 가액의 증가분 이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산출하느냐? 그게 바로 이 재건축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 가격이겠죠. 그게 예를 들면 20억이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개시 시점. 이 개시 시점은 대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 전체에 멀게 되면 중국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10년. 그 시점이 이제 개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면 15억의 이익이 있고, 그죠? 초과이익이 있는 것이고, 10억 주고 샀다면 15억의 초과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것을 이제 초과이익이라고, 재건축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과이익을 그 중에서 이제 비율대로 3천만 원 이하, 2,999만 9,999원. 여기까지는 면세. 그 다음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10%.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이거는 20%. 그리고 7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30%. 그다음에 9천만 원 이상 1억 1천만 원 미만. 이건 40%. 그리고 1억 1천 초과하면 5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의 초과이익이 생겼으면 무조건 어떻게 50%죠. 그럼 5억을 내야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집을 재건축했는데 나는 이게 20억짜리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 5억이나 말을 못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팔아서 또 이만한 집을 어디서 삽니까? 이미 올랐는데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못 살고 떠나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자입니다. 납부를 누가 하느냐? 이거는 1차로는 조합이 일괄 납부합니다. 관리처분할 때 이미 적어도 총액이 얼마다 산출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할 때 그 납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납부자는 이제 각 조합을, 개별 조합원이겠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1차로 일괄 납부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분해서 조합에서 받아야 되죠. 이것도 조세 당국이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받아야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느끼실 거죠.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뭐 수차례 얘기했지만 정부에 자문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하고 많은 논쟁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여전히 규제하고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해야 된다. 용적률 규제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너무 안타깝고 이제서야 이제 정책을 바뀌는 같습니다. 안 되니. 어쨌든 그래서 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개선점은 뭔지 저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법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조합별로 제가 좀 방문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또 투기를 조장한다 이렇게 비판받아서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담이 필요하면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조합 단위로 조합집행부가 요청하면 거기 가서 조합장, 조합 임원들, 대의원들 이분들 중심으로 저는 무료로 제가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 이제 그 무덥던 더위와 또 장마, 오늘 태풍까지 지나가고 항상 그래도 신명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